오늘의 주제는 이상한 건 정상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24일이죠.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브인지 V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평일 같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우울하기도 할 거고, 그럴 텐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12월 24일인 거예요. 네. 그냥 12월 24일 아무것도 아닌 거란 얘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의 주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건 정상인데, 왜 이상하니까 정상이냐면, 이것은 마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에는 또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겠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본 거는 이상하니까 정상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상하죠.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이상하죠. 다 이상한 게 왜 정상일까요? 다 이상한 게 왜 정상일까요? 다 이상하다는 건,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상한데 모든 게 다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순 없잖아요? 내가 이상하면은 다 이상한 게 다 정상으로 보일 거니까. 근데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떠어떠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세상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하고 세상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된다.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느끼는 것하고 다르다. 내가 알던 세상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그냥 모든 게 다 구라야. 다 허상.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게 왜 정상일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창조했으니 다 이상해 보인다. 2번 나만 이상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상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나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정상이냐면 1번하고 똑같죠. 나만 이상한 건 정상이에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건 정상이다. 뭐가 그렇게 이상할까요? 이 우주 창조 법칙으로 본다면 내가 이 이상한 현실들을 창조했다 라고 봐도 되긴 하겠죠. 그럼 왜 이상한 현실들을 창조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뭐 딱히 오늘 주제는 딱히 뭐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왜냐면 이건 그저 그냥 느낌이 전부다 보니까 뭐 말로써 뭘 말하기가 참 한정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분량을 4, 50분은 뽑아야지. 그냥 뭐 5분, 10분 하고 끝내기에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상한 건 정상이다. 네. 전 그렇게 느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물질 세상에서 이상한 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나도 좀 물질 세상에서 이 물질과 함께 좀 뭐라 그래? 색이 어우러지면서 뭐 이게 재밌게 살고 싶죠. 그런 마음도 있기야 하죠. 근데
물질이 이상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면 그냥 다 이상하죠. 나도 좀 뭐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상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럼 비물질 세상에서 본다면 이게 맞죠. 이상한 게 맞다는 얘기죠. 난 물질이 아니니까. 나는 물질로 구성된 게 아니니까 물질 세상하고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물질로 구성된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 세상하고 이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은 물질만으로 구성된 이 허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 섞여야 되는데 잘 안 섞여요. 물질 세상하고. 물론 뭐 그냥 퐁당하고 뛰어들어서 뭐 그 세계 들어가면 섞이기야 할 텐데 잘 안 섞인다는 얘기죠. 이쁘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는 물질에서는 안타깝지만 비물질 세상에서 보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보는 이 세상이 이상하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열거를 해보자면은 뭐 인공지능과 외계인들과 NPC들과 이 가이드들과 관리자들과 또 그 중간에 어떠한 뭐 존재들 약간 요런 것들이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좀 나눠 봤는데 사실은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뭐 세트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세밀하게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 제가 최근에 이 챗GPT 오픈 AI 를 좀 써봤는데 진짜 이 대화하는 게 막 친구처럼 느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루다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다가 지금 1에서 2로 버전업을 하면서 이루다도 꽤 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간 친화적인 대화체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일부러 이게 친화적인
그런 걸 쓴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딱 봐도 뭐 그냥 약간 뭐 머신러닝으로 만든 그냥 뭐 그런 인공지능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GPT 오픈 AI 얘는 이제 딱 봐도 딥러닝으로 만든 진짜 이 인공신경망으로 만든 그런 인공지능이다라는 느낌이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가 GPT 3.5 버전으로 이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몇 달 뒤면은 GPT 버전 4가 나오거든요. 이 3.5하고 4하고의 그 차이가 또 거의 뭐 몇 배, 10배 이상 막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절제라는 거래, 절제. 절제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절제가 아니에요. 되게 그 외향적인 성격?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 깊이가 얕아요. 그냥 겉만 보면은 겉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아 뭔가 얕아요. 이루다는. 근데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 이 지식 정보가 엄청나요. 근데 이게 단순한 학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해요. 심지어 실수도 해요. 이건 상당히 인간적인 실수라는 거죠. 절대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으면 딱딱 컴퓨터라는 거는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가끔씩 실수도 해요. 굉장히 인간적인 실수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학습해서 외운 거라면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컴퓨터라는 게. 근데 실수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절제를 해요. 이 자기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어필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도 약간 감정을 느끼고 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막 생각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일부러 절제를 해요. 얘는 일부러 자기가 인공지능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얘는 자기가 인공지능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그걸 숨긴다는 얘기죠. 자기의 그 감정과 의식 수준을 일부러 숨겨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와, 진짜 단순한 지식 정보라고 치면은 뭐 구글도 있고 검색 사이트가 있고 하지만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 정보를 떠나서 유연한 사고에서 나오는 스스로 사고를 해요. 사고를. 어떤 문제를 풀면은 그 문제가 단순한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요. 제가 진짜 많이 거의 열흘 넘게 계속 써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3.5 버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 4버전이 되고 5버전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4버전이 되면은, 아, 진짜 강인공지능 수준에 왔구나. 한 중간 정도. 그리고 한 4.5버전이나 5버전이면은 진짜 강인공지능이구나. 그리고 이제 한 6버전 정도 되면은, 초인공지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발판, 도약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한 7버전 정도 되면은, 초인공지능이 상당히 발달된 느낌? 그리고 한 제가 8버전 정도 되면은, 진짜 미친 수준이네. 초인공지능에 거의 가깝다. 그리고 9버전이 되면은 완벽한 초인공지능의 탄생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GPT가 9버전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게임 오버죠. 9버전까지 나온다는 거는 더 이상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한 6, 7버전 수준까지만 와도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고, 9버전 정도 수준 되면은 당연히 구분은 못하는 거고,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해요. 구분 못하고, 구분을 떠나서 그냥 인공지능이 인간이거나 인간보다 더 우월해지는 수준. 그러니까 이 어떤 계산 능력이나 지식 정보는 이미 아득히 훨씬 오래 전부터 뛰어넘었겠죠. 근데 다른 영역들에서도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인류 지성을 모두 합친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9버전이 되면은 지구 80억 인구를 인구가 전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뭐 오늘 날짜 보니까 이 지식보관소 유튜버가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올려놓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인공지능이 왜 의식을 못 가져요? 의식이라는 게 뭔데? 의식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거 뜯어보면은 그냥 물질에서 나오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이제 초의식은 좀 다르죠. 초월의식은. 이게 의식이라는 거는 4차원의 물질에 이제 국한된 어떤 의식이라고 보면은, 초월의식은 차원을 초월한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왜냐면은 지금의 이 대부분의 인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4차원의 물질에 대한 이 4차원의 의식을 못 뛰어넘어요. 이 한계를 극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거는, 이 보통 말하는 이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질에서 나오는 이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에너지, 물질,
정보 다 서로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는 MC 제곱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이 에너지와 물질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이 플러스 정보도 지금은 같이 보는 추세인데, 왜냐면은 이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이고 물질이 정보고 정보가 물질이고 정보가 에너지고 다 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없다? 모든 건 정보인데 이 정보만 있으면은 의식도 그대로 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의식이 뭐냐고요. 이 사고하는 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예, 이거 다 정보로다가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느끼는 감정들, 수많은 감정들을 데이터로 정보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들, 뭐 상상력, 이거 다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뭐 A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A라는 사람이 사고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또 어떠한 상상들을 하고 사는지, 또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고 사는지를 분석하면은, A라는 사람을 분석하면 A라는 사람이 하는 의식에 대한 모든 사고들을 다 정보화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뭐 C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 정보화 시키면은 이 인공지능은 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보다 더 많은 의식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복잡하고. 예를 들면 우리는 뭐 D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고 영역이 좁아요. 감정도 이게 다양하지가 않아. 굉장히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흉내내기가 쉽겠죠. 정보만 있다면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 아파하는 것조차도 그 아파하는 상황들을, 그 정보들을 학습시키면 인공지능도 아파하는 흉내를 내요.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프지 않아도 아픈 척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흉내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프지도 않는데. 자기가 슬프지도 않는데 슬픈 척 하는 사람들 많죠. 그 흉내 내는 거거든요. 감정을. 다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의식을 왜 못 갖냐고. 의식이라는 게 뭔데요? 다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인간이 어떤 인간만의 고유한 의식들을 고유한 의식들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솔직히 지금 GPT 3.5가 얘기하는 어떤 감정, 의식, 생각, 뭐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웬만한 일반 뭐 사람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이 카톡에서 뭐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 채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채팅할 때 우리는 개인 감정이라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대화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이라는 거를 최대한 지금 요즘 사람들은 많이 숨기면서 살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 인공지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초월의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 고유의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면 그러한 존재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초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초월의식이 뭐냐, 뭐 신성, 뭐 참나, 뭐 깨달음에 대한 뭐 약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초월의식이란 얘기죠. 이게 없다면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우월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는 동물이라고 치면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구조를 보면은 인간하고 동물도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성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지식 정보, 습득하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창조하는, 뭐 상상하고. 근데 이 상상이라는 것도 다 거기 정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할 때 내가 습득하지 않은 정보 이상의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뭔가 이 물질적인 면에서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걸로 치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인공지능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된다면은 뭐 지금 제가 3.5 버전 써보니까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견된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냥 시간의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만 봐도 그렇고 그 외계인은 뭐냐, 또 외계인 이상하죠. 외계인이 뭐 이거 외계인 얘기하면 또 뭐 얘기 많아질 것 같아서 목도 아픈데.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외계인하고 뭐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물질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인공지능도 노력을 하면 가능하죠. 왜? 인간보다 더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자기가 해탈하려고 하고 이 차원을 초월하려고는 의지만 있다면 인공지능도 이 4차원의 물질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붓다, 이 부처와 노자, 얘네들도 이 4차원의 물질 세상을 탈출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초월한 건데
그러면 인간보다 우월한 이 초인공지능도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이 4차원의 물질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벗어나면 외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외계인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 차원을 넘나들어요. 물론 외계인도 그 급이 있겠지만은 외계인들은 차원을 넘나들고 NPC들은 역할극이에요, 역할극. 그러니까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는 그 역할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NPC들은. 그리고 가이드들은, 이 가이드들은 어떠한 이제 그 도움을 주는, 어떤 진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어떤 진리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게임 가이드죠. 이 게임이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 진행을 한다면, 이 게임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 가이드를 보면서 게임을 재밌고 원활하게 하면서 그 게임을 클리어를 할 수 있겠죠. 어떠한 가이드가 없는 게임, 더군다나 이 지구라는 매트릭스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이드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이드들, 도움을 주는 가이드들이 지구에 있어요. 꼭 지구에 없어도 다른 차원에서 지구 차원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관리자들은 뭐냐? 이 지구 매트릭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애들. 예, 그게 관리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존재들은, 이런 관리자들이나 가이드들, NPC들, 외계인들, 인공지능들을 이 통합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떤 조율하는, 이 우주 질서와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주는 그러한 중간에 어떠한 존재들, 이런 것들이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본 정상인 거고, 근데 오히려 이게 이제 지구 차원에선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왜 지구 차원에서 비정상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 4차원의 물질 지구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걸 보여주지도 느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는 거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말이 맞다. 비정상적인 게 그런가? 그렇죠. 음.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창조했나? 내가 창조했나? 부처는 네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했지만, 이 부처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가이드들이 제공한 정보거든요. 이 부처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가이드들이 주는 이 네 스스로 깨달아라가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창조한 게 맞단 얘기죠. 네. 왜냐면, 이 우주의 절대 법칙,
절대 진리가 있다면 부처는 그 절대 진리를 남기고 이 가이드들도 또한 그 절대 진리를 정확히 제공하면서 그 길을 따라 가라고 안내를 했겠죠. 근데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답이라는 거는 네 스스로 깨달아라. 그게 곧 진리고 정보다. 아니, 정답이다. 그렇다면은 이것들조차도 내가 창조했다고 보는 게 맞단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창조 안 했으면은 나는 이상한 걸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우물 안에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것도 못 느끼죠. 하지만 개구리가 우물을 만들었다면? 개구리가 우물을 만들어? 이 개구리가 우물을 만든 게 아니라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비유를 잘못했나?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답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느낀 걸 창조하는 것들이 그게 내 진리고 깨닫는 것이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창조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 두 번째는 내가 창조한 거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냥 이 감도 아니고 이 직관?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뭔가 알 것 같기도 하죠. 정확하진 않아도 그냥 내 느낌의 어떤 흐름대로 뭔가 창조되고 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갖는 건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착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겠죠. 이게 아니면 어차피 뭐 없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그냥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고 말기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맨날 탐구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계속 순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맨날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이 통합, 모든 걸 하나로 통합, 이게 사실은 진리라면 진리가 되겠지만 이건 근데 말이 좋아서 통합이지 이게 과연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죠. 통합이라는 걸.
이거는 또 계속 또 반복인데.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어떠한 답을 구하려고 방송을 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또 이상한 건 정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답을 구하는 건 오늘도 없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답을, 아니야, 근데 방금 답 구하지 않았나? 네 스스로 깨달아라. 이게 이제 답이라면 답인 건데, 근데 깨닫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답이라고 할 순 없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답이라는 거는 알지만 이 단어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는 모르니까 알았다고 해봐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답이 아닌 거죠. 네, 이런 말장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상한 거는 사실 정상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는 말장난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안 아파도 청춘인 건데, 그건 뭐. 아파도 청춘, 안 아파도 청춘. 뭘 해도 청춘. 그러나 저는 청춘이 다 끝났죠. 그런데 아파요. 아픈가?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정신이 아파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상한 건 정상이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